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렉스입니다. 금일은 7월 9일 저녁이고요. 몸이 굉장히 피곤하지만 날씨가 덥고 날씨가 더운 가운데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몸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영상을 많이 안 올린 것 같아 가지고 영상 녹화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영상은 제 매매 기록을 담은 영상이기 때문에 매매 참고만 좀 부탁드리겠으며, 그래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아주 강한 상승은 아니었지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의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0.6%, 코스닥은 0.78% 상승이 나오면서 코스피는 연중 최고가를 또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코스피가, 코스닥은 아직까지 크게 많은 상승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3천선을 굉장히 크게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는 차트상으로도 계속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일 거고, 최근에 그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많은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많이 꺾이지가 않았어요. 뭐 호재와 악재가 여러 가지로 좀 존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코스피는 3천이 꺾이지 않는 부분이 좀 지지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하고 다시 한번 좋은 것 좀 갱신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오르는데 내 종목은 왜 오르지 않냐, 이런 의구심을 좀 가지실 수 있겠습니다. 제 종목 또한 오르는 종목들은 계속 오르고 오르지 않는 종목들은 계속 그대로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강한 상승이 안 나오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코스닥 종목들은 그다지 큰 변동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방산이나 조선 관련주들 중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들이 뭐 2배 이상 다 상승을 하면서 수익을 좀 크게 봤었는데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물려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저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지수가 다 같이 상승할 때 같이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데, 특정 섹터와 특정 종목만 오르고 있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은 다들 안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도 아마 비슷한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코스피와 코스닥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특정 종목들만 계속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리면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드리고 있습니다. 양지수는 지금 관세 리스크의 눈치장이 계속돼서 그런 건가요? 최근에 코스피는 15조까지 그 거래대금이 상승을 했다가 지금 10조 정도로 많이 줄어 있는 상태인데요. 거래대금이 돌지가 않으니까 특정 섹터에 돈이 쏠릴 수밖에 없고, 특정 섹터에 돈이 쏠리는 그런 부분이 이제 관세 영향을 받지 않는 지주사나 엔터주 정도들이 오늘 상승을 좀 견인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 종목들 중에서 또 방산, 지주사 이런 것들은 시총이 좀 큰 종목들인데 큰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종목들이 그냥 평균 수준이었는데, 뭐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런 보합권 수준이었는데, 증시가 뭐 0.7%, 0.87% 이렇게 유관상 크게 보이는 이유가 이 지주사, 그다음에 엔터주, 시가총액이 높은 그런 종목들이 일부가 상승이 크게 나오면서 아마 주가 방어를 한 것 같아요. 참고로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환율은 1377원으로 최근보다 다소 오르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제가 변곡점이 1350원에서 70원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변곡점을 만약에 깨게 되면은 아래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1400포인트까지도 1400원까지도 좀 생각을 열어두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400까지 올라가게 되면 또 외국인들이 가만히 있질 않겠죠. 좀 매도세를 쏟아내고 이런 부분이 생겨나면서 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좀 흔들릴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은 좀 참고로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인 의견은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호재 부분, 악재 부분으로 살펴보신다면, 이제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일어나는 부분이 관세 전쟁 및 트럼프 발언이 적응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최근에 올해 4월 달에 3월 달에 트럼프가 굉장히 강한 발언을 했었지 않습니까? 강한 발언을 하고 나서 증시가 완전 세계적으로 폭락을 겪었다가 또 회복하는 흐름으로 갔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세계 시장이든 우리 시장이든 적응을 또 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또 트럼프가 또 한국을 겨냥해서 하는 그런 발언들도 최근 들어 또 나왔고요. 또 일본과 한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아직 25%로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면서 8월 1일까지 좀 유예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병 주고 약 주고 이런 식의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재와 악재를 동시에 적어놨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 일단 어떻게 보면 이제 8월 1일까지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거는 맞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관세 연기에 대한 부분 호재로 좀 적어놨고요. 코스피 상승률이 글로벌 1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만큼 들어오기도 하고 외국인들도 관심이 있어서 상승 견인을 좀 많이 도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코스피 상승 글로벌 1위가 됐다는 말은
투자자들한테는 소문이 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잠재적인 그 투자자들도 우리 국내 시장에 들어와서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이라든가 아니면 배당률이 큰 종목, 이런 종목들을 좀 쓸어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제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악재 부분 넘어가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관세에 선을 보내겠다, 이런 내용이 며칠 내에 보내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또 그렇게 되면 또 유럽이 증시가 또 떨어지게 될 거고, 또 그게 세계적인 영향을 또 줄 수가 있겠죠. 또 한국 미 방위비를 좀 증대시켜야 된다. 지금보다 9배를 더 내라. 이런 식의 발언도 나왔고, 이제 한국하고 일본은 지금 25% 관세가 올해 3, 4월에 발언했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8월 1일까지는 협상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25%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25%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15에서 20% 사이 정도가 가장 적정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가 15에서 20% 사이가 정도 될 것 같고, 물론 뭐 낮으면 낮을수록 더 좋겠지만, 지금 현재 세계 추세 자체는 영국도 10%를 진행하는 마당에 우리나라가 10% 밑으로가 절대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15에서 20% 정도로 협상을 맺게 되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반도체하고 제약 이쪽은 좀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관세에 대한 부분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보조금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총의 1, 2위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고,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좀 깎아내리는데 그런 부분이 좀 될 수 있다는 점 좀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악재로 넘어가 보신다면 트럼프하고 머스크 간에 또 갈등이 일어났어요.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머스크가 신창당을 하겠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또 트럼프하고 엮이는 부분, 싸우는 부분이 발생이 된다면 결론적으로는 테슬라의 주가에 영향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테슬라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전지라든가 차량, 스페이스 X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다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테마주 위주도 그렇고,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크니까요. 그런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우하향하는 추세로 가게 된다면 좋지만은 않다. 그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한번 보고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KT 스카이 유심 번호 이동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기는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유심만 교체를 합니다. 유심만 교체를 하게 되면 현재 내고 있었던 통신사 요금이 KT 스칼라이프로 넘어가면서 앞으로는 요금을 KT 스칼라이프에서 내겠다라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KT 스칼라이프에 요금제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요금제는 6,600원부터 뭐 다양하게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네이버 요금제, 네이버 포인트 제휴 요금제가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 7월 달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원래는 7기가의 1메가bps 속도로 제한되는 무제한 속도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인데, 지금 7월 한 달 동안은 10기가를 2년 동안 무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요금이 17,600원인데 17기가에 다 쓰고 나면 무제한 요금제, 이렇게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괜찮으실 것 같고요. 또 가장 큰 장점은 KT망 통화품질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과 약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단 해지나 타사 전환은 6개월 뒤에 가능하다는 점 참고로 부탁드리겠고, 추가적인 혜택은 유심비와 택배비, 그 다음에 상품권 2만원까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드린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자, 어떻게 가입을 하시냐? 이제 카카오톡에 동그라미 찾기 표시를 누르신 다음에, 친구 찾기 표시를 누르신 다음에 스칼라이프 대구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채널이 하나 뜰 겁니다. 거기에 1대1 창을 걸어서 가입 문의라고 해주시면 저 주렉스가 상담을 도와드린다는 점 참고를 해주십시오. 자, 계속적으로 주식 시장으로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장은 아직까지 개장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오후부터 시작해서, 오후 늦게부터 시작해서 새벽에 장이 마감되고 나면 내일 국내 시장에 영향을 좀 줄 건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왼쪽 테슬라 차트 같은 경우에는 장전에 지금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크게 하락과 큰 상승과 큰 하락은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오늘 무너지느냐 아니면 지지를 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에 있는데요. 제가 좀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타 사항으로 넘어가 보신다면,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코스피 조정 시에는 변곡점이 3,000점이 될 수가 있다. 이게 지지로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상법 개정이 좀 추진화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를 예를 든다면, 이제 기업들이 자사주를 1년 내 소각 의무를 해야 된다, 이게 법제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여당에서 발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 개정이 되고 나면은 좋은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보유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신다면, 자, 보유 종목 가기 전에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는 제가 그 9개 섹터로 만들어 놨었는데요. 조선방산, AI 안에는 또 여러 가지 섹터로 나누어집니다. 빅테크, 소프트 AI, 양자컴, 로봇, 원전, 전력설비, 의료 AI까지 들어가게 될 거고, 제가 매매를 하는 종목들은 이 섹터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섹터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 중에서 조정을 받는 종목, 그 다음에 변곡점에 있는 종목들만 저는 매매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건, 반도체, 일론 머스크, 남북 경협이 있는데, 자, 보세요. 시장 자체는 전체적으로 오른 코스피와 코스닥은 0.7%, 0.8% 상승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조선방산을 제외하고는, 조선방산 드론을 제외하고는 거의 뭐 상승이 나오지 않았거나 보합 수준으로 나왔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작은 뭐 좋지는 않은 시장이었다. 그 정도로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로 넘어가 보신다면 이제 보유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보유 종목 중에서 제가 빠르게 단타를 치겠다고 말씀드렸던 종목 대한해운 3% 수익 매도가 됐습니다. 오늘도 한 4% 정도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보여주는데 1850원대를 돌파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대한해운은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수익 매도가 됐기 때문에 저는 재매수는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다른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강한 상승이 나와서 5% 수익 매도가 됐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눌리면 재매수 예정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핑거스토리도 스탑로스를 걸어놨는데 꼬리를 다는 상승이 2번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3% 수익 매도가 됐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SG하고 파이버 프로는 예전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고,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에코프로 머티를 제가 중기 혹은 단타로 매수를 했었지 않습니까? 카카오 게임즈하고 에코프로 머티는 2분할 매매까지 들어갔고요. 지금 뭐 마이너스율은 크게 높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좀 더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왼쪽에는 테슬라 차트가 보이실 겁니다. 테슬라 차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여기 파란색 선 보이실 겁니다. 이 파란색 선이 제가 좋아하는 변곡점이라는 건데, 이 변곡점이 뭐냐면은 지지와 저항의 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리는데 변곡,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느냐 올라갈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기준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 정도로 보셔도 되고 기준선 정도로 보셔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 선, 여기가 지지와 저항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2025년도부터는 이 구간이 좀 변곡점으로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파란 선을 하나 더 그어놨고, 또 상단에 보시면은 요런 점이 또 변곡점이 될 수 있죠. 지지와 저항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요 부분이 지지와 저항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총 제가 그어놨는 선이 파란색 선이 총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이 검은색 선 보이실 건데, 이거는 중추세 때의 하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추세가 요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게 보이실 건데, 자, 그러면 제가 예전에 테슬라 영상을 찍을 때 이 선이 무너지면 이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저는 이까지 오면 매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지지를 받고 이만큼 상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곡점 위치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 타이밍은 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변곡점이 2개가 보였지 않습니까? 요 자리가 오면 1차 매수를 진행하고, 이게 무너지게 되면 이까지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2차 매수를 하는 걸로 저는 계획을 좀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밀린다면 이런 부분에서 3차 매매까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차 매수에서는 좀 한 종목 비중이 한 10% 정도 들어갈 예정. 그 다음에 이 부분까지 오게 되면은 한 30%를 더 담을 예정이고요. 마지막 이 부분까지 오게 되면은 베팅을 나머지 강한 베팅을 할 예정이다. 그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주가에서 5% 내지 10% 정도가 빠지게 되면 매수권에 들어온다는 점,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저도 이제 곧 매수 타이밍이 올 것 같은데 환전을 다시 좀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테슬라를 마지막으로 여기까지고요. 17분 정도 영상 녹화를 진행했는데 좋은 밤 되시고 내일 영상 때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